반갑습니다. 애터미화 김미아입니다. 얼마 전 우리 파트너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애터미는 리더십 사업이라는데 나는 리더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내 얘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보통 국장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두 분 늘어나다 보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시잖아요. 그것이 중압감으로 느껴지고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르신 분들은 팀장일 때부터 그냥 애터미 제품이 좋아서 쓰기 시작했고 애텀이라는 회사가 좋아서 애텀이를 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고 스폰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리더십이 뭐길래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지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은 집단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방향 제시로 조직이 나아갈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이 그 방향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또 영향력, 말 행동을 통해 구성원의 태도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변화 대응, 환경 변화에 맞춰 전망을 재검토, 재수립하고 조직이 적응하도록 이끕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부담스럽죠. 정말 이런 게 리더십이라 그러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좀 위축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성현 박사님이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리더십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애터미 사업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섬김 리더십은 애터미 리더십 스타일로 가장 적합하다. 애터미의 경영 철학, 비즈니스 구조 및 실제와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애터미의 사원과 경영 목표에는 이미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섬긴다. 고객의 성공,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죠. 우리가 잘 섬기는 거는 좀 자신이 있잖아요. 막 방향을 제시하고 막 조직원들의 행동을 수정하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애터미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고 우리 사원에 묻어 있고 경영 목표에 묻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 회장님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세미나의 직강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고 채널 애터미에 가면 회장님의 영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겸손히 섬기고 앞장서 섬기고 모범을 보여라 라는 쉬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모범을 보여라 라는 건 좀 알겠는데 과연 섬긴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해서 뭐 발을 닦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우리가 파트너 사장님 발을 닦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모호하고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과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계속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해석은 본인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섬긴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수준에서 제가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탓이고 내 덕이다. 이거는 우리 신정임 단장님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은 내가 잘 돼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에 수혜를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은 전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애터미 사업은 어때요? 단체전이에요.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해도 나와 함께 뛰어주는 사람들이 함께 해줄 때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섬긴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건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 탓이고 내 덕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는 뭔가 일이 잘 되면 나의 노력으로 잘 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잘한 것 같고, 뭔가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건 전혀 불가능하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발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일이 안 되면 나의 잘못은 없었는지, 나의 부족함은 없었는지에 좀 더 집중해 보고, 일이 잘 될 때는 당신이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발짝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이 파트너 사장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짚어볼 수가 있어요. 파트너 사장님을 성공을 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이 마치 그 파트너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파트너 사장님을 정말 섬기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를 돕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을 돕는 게 그냥 나의 일이다. 원래 해야 되는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하는 나의 행위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파트너 사장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마인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이 잘 되어졌을 때 내가 잘해서 파트너 사장님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트너 사장님이 잘해줘서 파트너 사장님의 노력으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먹는 게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되는 단계는 아니고, 항상 이런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잘 먹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것도 근육이 생겨서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노력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아직 우리는 진행형이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갑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할지언정, 가장 중요한 건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나랑 맞든 안 맞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갖는 게 결코 쉬운 마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나랑 잘 맞고 대화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의외로 이상하게 나랑 마음이 안 맞는 분이 계세요. 꼭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꼭 내 말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거리를 두더라도 그분의 존재 자체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나랑 가깝거나 멀거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좀 가끔씩 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스폰서 파트너뿐만 아니라 형제 라인으로 확대해서 좀 나만 힘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작아지면서, 작아지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편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죠? 안 힘든 척하고 적당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남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인간사를 잘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로얄 클럽에 들어가 있는 로얄 마스터가 뭐 힘들 게 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장님도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임페리얼님들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힘듦의 정도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칼에 베인 것보다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괜히 작아지거나 외로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나름대로의 애로도 있을 것이다. 저 사람 나름대로도 힘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감안해서 바라보다 보면 상대에 대한 마음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파트너의 수당에 관심을 갖는 거죠. 사실은 작게는 한 번이라도 매칭시켜 주려고 하는 거.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의 매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파트너 사장님이 매칭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 하면, 아우, 뭐, 우리, 어? 그 5만 원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달에 200만 원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1억 벌려고 왔는데 그런 작은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되겠죠. 나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제가 가끔씩 매칭에 연연하거나 내 수당에 연연할 때 저 스스로에게 그래요. 김미아, 너 애터미에서 지금 200만 원 벌려고 하는 거야? 너 한 달에 1억 벌고 한 달에 2억 벌 건데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자. 라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나보다 훨씬 적게 벌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죠. 파트너 사장님은 5만 원 한 번 더 받으면 그걸로 누군가를 만나서 차 한 잔을 더 할 수도 있고 제품을 하나를 더 사서 써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의 매칭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더 빨리 매칭이 되고 더 빨리 돈이 되는지를 신경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없어요. 애터미 사업은. 누구는 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처지는 분들은 처지는 분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칭이 되도록 일할 수 있는 마인드라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폰서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에린이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스폰서가 되면 세미나나 미팅에 내가 먼저 가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있어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수많은 성공자들이 얘기를 해요. 파트너 사장님이 신규를 어렵게 초대했는데 스폰서가 없으면 파트너 사장님이 기운이 빠지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모범을 보여라라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먼저 목표를 말하고 함께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에게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얘기하지 않아. 내가 먼저 목표를 세우지 않아. 그렇다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도 목표의식을 갖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목표를 말하고 함께 이루어내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또 성김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면에 리더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리더가 하지 않아야 되는 항목들인 것 같아요. 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포기해버리는 말이죠. 그리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생각 자체를 싹둑 잘라버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라인 미팅을 진행을 할 때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요즘 조금 힘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직급이 높고 먼저 앞서간 스폰서들은요, 파트너 사장님들의 어떤 면에서 롤 모델이에요. 나는 저 스폰서처럼 나도 빨리 승급해서 팀장 돼야지, 나도 빨리 성공해서 국장 돼야지, 본부장 돼야지라고 파트너 사장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위치에 가도 힘든 것이야? 본부장이 돼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김이 빠져요. 힘들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힘들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힘든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파트너 사장님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감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이 제가 좀 힘들어서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네, 그런 말들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지적. 이런 것들도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리더십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지적은 개인적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친구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들을 할 때 이걸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인격적인 어떤 모멸감을 느낄 수가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는 게 싫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공개적인 미팅이 다 끝난 다음에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죠. 아주 작은 칭찬거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자신감을 올려주고 또 그런 거 있죠. 칭찬을 듣는 사람도 좋지만 그 칭찬을 해주는 리더의 품격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지적 이거를 하지 마셔야 되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거는 뭐 꼭 리더가 아니어도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일찍 올 필요는 없지만 10분 전에 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신의를 지키는 일이다. 하나 하나 부득이하게 늦는 경우가 있죠.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양해를 구해야 된다. 말도 없이 늦는 경우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5분을 늦든 10분을 늦든 좀 늦어질 것 같으면 너무 죄송한데 좀 늦어질 것 같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 미팅을 먼저 시작한다든지 좀 기다려 달라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파트너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 몰라서 하는 엉뚱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거는 전체적인 걸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단면만 바라보고 의견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것과 무시하는 건 다르죠. 의견을 냈을 때, 그런 의견은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이 의견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만저만 해서요. 라고 얘기하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든지, 아니면 그냥 듣고 무시해버린다든지, 이런 건 리더로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산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조직이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이러는 게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태산은 티가 나거든요. 태산은 티가 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요. 뭐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태산을 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돌뿌리들이 리더가 하면 안 되는 부정적인 말, 힘든다는 말, 공개적인 지적,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내 의견이 무시됐을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성공을 하려 그러면 8부능선, 9부능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같이 넘는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지 못하고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이거 역시도 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고 있지 않나라는 걸 자기 객관화해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건 참 놓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에이케어에 보면 하루 메모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잘한 거, 아쉬운 거, 내일 할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적는데요. 그거를 적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쭉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뭘 잘했지? 어떤 부분이 아쉬웠지? 그리고 내일은 어떤 걸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노력만으로도 우리가 하루하루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리더십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리더십을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끝까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고 누군가를 성공을 시키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고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거는 계속 배움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미나가 바로 배움의 현장이고, 그 다음이 책이죠. 우리가 A코아의 책 읽기가 있잖아요. 길게 못 읽는다고 해도 꾸준히 읽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 15분만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은 반드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커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제가 이제 기회가 닿으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는 이성현 박사님을 비롯해서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애터미에만 좋은 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학 영상들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호기심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영상들 말고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인문학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배우게 되면 결국은 인문학적 소양이 배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게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장 근본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가 아니라 사람마다 사람 꼴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인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이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도록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훨씬 더 부정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점검을 하고 좀 더 가능성 있는 쪽으로, 좀 더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경청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청 능력을 키워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말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하자면 미인 대칭 비비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더그 임페리얼 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 애터미의 성공자 분들이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 그러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얘기하는데, 인간관계론의 가장 핵심이 미인 대칭 비비불입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난, 비평, 불만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인 대칭 비비불이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애터미 사업은 저절로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짓는 거 자신 있고, 인사하는 거 자신 있고, 근데 이제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뒤로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비난, 비평, 불만은 진짜 안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새 불평하고 있고 어느새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내면 리더십이 생긴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리더십이 생기면 애텀에서 임페리얼이 된대요. 너무 좋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자라고 저에게도 얘기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김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서 리더가 해야 되는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이 비전 제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전이 뭘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비전이라는 건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그 비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애터미는 다행히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인페리얼이 되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딱 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내가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정하고 나의 꿈과 목표를 먼저 얘기하고 함께 이뤄 나가자라고 요청하는 것이 비전 제시다라고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거 헷갈릴 때 채널 애터미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업을 할 때 내가 궁금하면 계속 영상을 보는 거죠.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제대로 하는 겁니까? 여쭤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릴 수는 없는 일이니 회장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영상들을 다 올려놓으셨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참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헷갈린다 이럴 땐 이런 영상들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1년 전, 2년 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또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일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사실 리더로 성장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파도 리더로 성장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멋진 리더가 되는 게 애터미 사업입니다. 내가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조직 안에 수많은 리더들이 탄생하는 집단의 성공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멋진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이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섬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일을 더 열심히 더 깨어 있으면서 하시면 되고요. 모두 다 임페리얼 정상에서 멋진 리더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